이 사연은 서울 어느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한 미혼모와 노신사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지하철역 출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영하 13도의 한파가 서울을 꽁꽁 얼려버린 12월의 아침이었죠. 수지는 품에 안긴 아기 민서가 울음을 터뜨릴까 전전긍긍하며 낡은 담요를 한 번 더 덮어주었습니다. 5개월 된 민서는 작은 입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엄마의 체온을 느끼곤 다시 잠이 들었어요. 오늘도 버텨보자. 민서야, 엄마가 있잖아. 수진의 속삭임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25살 누군가의 딸이자 민서의 엄마가 된 수진은 지하철역 앞 계단 한 구석을 자신의 자리로 삼은 지 이제 열흘째였죠. 낡은 골판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기 분유값을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작은 컵에는 몇 장의 1,000원권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출근길 사람들은 수진을 힐끔 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죠. 그들에게 수진은 그저 추운 겨울날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저 여자애 매일 저기 있네.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동정 사려는 거 아냐? 요즘엔 직업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민서를 위해선 자존심 따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혼모 쉼터에서 쫓겨난 후 갈 곳 없는 그녀에게 이 차가운 지하철역 앞은 유일한 피난처였죠.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내게 이런 삶을 물려주게 해서.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얼어붙기 전에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올 시간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민서를 위해 강해져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역 출구에서 흘러나온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다른 출근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그의 하얀 머리카락은 정돈된 스타일로 빗어 넘겨져 있었고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은 묘한 위엄을 풍겼습니다. 남자는 수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잠시 그녀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던 그는 한 손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수진의 컵에 조용히 넣었죠. 아이는 잘 먹여야 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남자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뒷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떨어졌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저기요, 지갑이. 수진의 외침은 아침 출근길의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남자는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죠. 지갑을 들고 남자를 쫓아가야 할까? 하지만 품에 안긴 민서와 함께 복잡한 인파를 헤집고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검은 가죽 지갑은 만져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겉면에는 금색으로 M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경찰서에 맡겨야 하나.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분명 돈이 들어있을 테고 그 돈이면 민서와 자신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양심의 가책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수진은 지갑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며 말이죠. 하지만 지갑을 열자마자 수진의 눈은 그 안의 사진 한 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엄마.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분명 수진의 어머니 은혜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시절의 은혜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수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낯선 남자의 지갑 속에 자신의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갑 안에는 또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민호 JM그룹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주소와 연락처도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지갑 속 현금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눈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십만 원이 들어 있었죠.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돈이면 민서와 함께 따뜻한 방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의 사진이 왜 여기에?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죠. 수진은 지갑을 품에 꼭 안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민서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먼저 따뜻한 곳으로 가자. 수진은 민서를 더 단단히 안고 일어섰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민서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작은 보온병에 담아온 분유를 먹였어요. 그리고 역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뺨을 녹이자 비로소 생각할 여유가 생겼죠. 정민호, JM그룹. 수지는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JM그룹이라면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 아니었나요? 가끔 TV에서 봤던 이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의 지갑 속에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다니.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민서가 잠든 사이 수지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컴퓨터로 정민호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50대 중반의 백만장자 JM그룹 회장 정민호. 그는 재계의 유명 인사였고 독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오늘 아침 수진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맞았어요.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던 걸까? 수진의 어머니 은혜는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수진을 키웠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저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비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죠.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정민호와 가난한 식당 종업원 은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정민호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고요. 지갑도 돌려줘야 했고 어머니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했죠. 명함에 적힌 주소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겠네. 품에 안긴 민서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기를 데리고 먼 곳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민서를 맡길 사람도 장소도 없었습니다. 함께 가자, 민서야.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생겼어.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낡은 외투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와 함께 고급 주택가를 찾아간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강남의 주택가는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화려했어요. 높은 담장과 경비원이 지키는 대저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걷던 수지는 마침내 그곳 앞에 도착했어요. 정민호 저택이라고 적힌 금빛 현판이 달린 대문 앞이었습니다. 저, 정민호 회장님 댁인가요?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경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십니까? 저, 오늘 아침에 회장님이 떨어뜨리신 지갑을 주우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경비원의 의심 어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지갑은 제가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지금 면담 가능한 상태가 아니십니다. 지갑만 맡겨주시면. 수지는 초조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민호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알 수 없을 텐데요. 그때 품에 안긴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기, 아기가 추워하고 있어요.
잠시만이라도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제발요. 경비원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듯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은 사라졌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이틀 후에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지금 당장 그녀에게는 오늘 밤 묵을 곳조차 없었어요. 그럼 제가 이틀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서려는 수진에게 경비원이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지갑은 맡기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회장님께서 찾으실 텐데. 수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지갑을 맡기면 정민호를 다시 만날 핑계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죄송해요. 이건 제가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꼭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힘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틀 후 꼭 다시 와서 정민호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지하철역 근처 찜질방에서 민서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에 누운 민서는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엄마, 정민호라는 사람이 누구였어? 왜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수진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은혜의 모습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었어. 당시에는 그저 임종전의 헛소리라고 여겼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지는 품에서 지갑을 꺼내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은혜에게 영원히 마이너스 민호.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민호가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새벽 2시 찜질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수진은 뒤척이다 깨어났습니다. 민서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어머니와 정민호의 관계, 그리고 혹시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어요. 은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던 것으로 죽기 전 수진에게 건넨 유품이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이제는 봐야 할 때인 것 같아.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풀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낡은 일기장, 그리고 또 다른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 은혜와 젊은 시절의 정민호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1992년 5월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1991년부터 시작된 일기에는 젊은 은혜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오늘 재벌가 운전기사의 아들 민호를 만났다.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정재벌 회장의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호감을 보였고 나도 그가 좋았다.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기장을 넘기자 은혜와 민호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고 깊은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일 민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사실은 정재벌 회장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운전기사는 그를 대신 키워주던 양아버지였을 뿐이다. 이제 민호는 JM그룹의 후계자가 되었다.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아 두렵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민호는 본래 재벌가의 아들이었고 어떤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맡겨져 자랐다가 다시 재벌가로 돌아간 것이군요. 일기장은 계속되었어요. 1992년 5월 10일, 민호의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민호의 재산을 노린다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민호는 가문의 압박에 흔들리고 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이 고통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 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2년 5월 20일, 오늘로 민호와 헤어지기로 했다. 그에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가족은 낙태를 요구했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키겠다. 민호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의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우겠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기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민호는 분명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수진을 키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던 거였어.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마침내 알게 된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일었습니다. 그럼 정민호는 내가 자신의 딸인 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가?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민호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정말 우연히 수진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날이 밝아오자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틀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오늘 다시 정민호의 집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그가 해외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언제 돌아오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 식사로 찜질방 매점에서 라면을 먹은 후 수지는 민서를 업고 다시 정민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인터폰을 눌렀어요.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정민호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언제 돌아오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은. 그때 인터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지하철역에서 회장님이 떨어뜨리신 지갑을 주운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리고 수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저택 현관에 도착하자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 회장님의 비서 김미경입니다. 지갑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서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회장님은 오늘 새벽에 급히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집무실에 계시니 지갑만 저에게 주시면. 아니요, 직접 뵙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사라진 후 수진은 호화로운 현관 로비에 홀로 남겨졌어요. 이런 곳에서 자라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수진은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민호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자신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지도 모르죠. 들어오세요. 비서가 돌아와 수진을 안내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넓은 복도를 지나 목재로 장식된 문 앞에 도착했어요. 비서가 문을 열자 안에는 정민호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정민호의 목소리는 어제 아침보다 더 깊고 무거웠어요. 수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품에 안긴 민서가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꼼지락거렸지만 다행히 울지는 않았어요. 지갑을 가져왔다고 들었네. 수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정민호는 지갑을 받아 확인한 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맙네. 현금도 그대로군. 정직한 청년이야.
저기,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어머니와 정민호가 함께 찍힌 사진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정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슬픔일까요? 아니면 놀라움일까요? 어디서 이걸 구한 거지? 제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은혜, 김은혜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가 내 어머니였단 말이냐?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수진을 향해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말에 정민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 힘든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은혜가 떠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이 사진들 모두 내 어머니와 찍은 거란다. 수지는 가까이 다가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혜와 정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공원에서, 해변에서,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모든 사진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 정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가문 내 갈등으로 어린 시절 가문의 운전기사에게 맡겨져 평범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대학생이 되어 은혜를 만났고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JM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지. 가문에서는 내가 서민 출신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특히 내 양어머니는 은혜를 심하게 모욕했단다. 정민호의 눈에 분노와 후회가 스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너무 어렸고 약했다. 가문의 압박에 굴복해 은혜와 헤어졌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수지는 어머니의 일기에서 읽은 내용과 일치하는 이야기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럼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정민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과 헤어질 때 어머니는 이미 저를 임신하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심하셨대요. 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듯 했어요. 그는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고? 그게 일기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민서가 불안한 듯 꼼지락거렸지만 수진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눈이 은혜를 닮았구나.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정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진의 어깨에 올렸어요. 내가 정말 내 아버지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슬픔, 놀라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그래, 검사를 해보자.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 정민호는 품에 안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 손녀일지도 모르는구나.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민서의 작은 뺨을 쓰다듬었어요. 아기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놀라지 않고 방긋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서예요. 5달 됐어요. 민서. 좋은 이름이구나. 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둘은 이 집에서 지내렴. 내 딸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걸 더는 볼 수 없구나.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하던 자신이 오늘은 재벌가의 딸이 될 수도 있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은혜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정민호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잠시만요.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회장님과 아무 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계가 있든 없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야. 특히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딸이라면 더욱 그렇지.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를 위해서라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당분간 신세를 지겠습니다. 정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비서를 불러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곧 수진과 민서를 위한 방이 준비되었고 그들은 저택의 한쪽 날개로 안내되었어요. 넓은 침실에 들어선 수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아기를 위한 요람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로 옆방에는 아기 물품들이 가득한 방도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손님방이야. 아기 용품은 방금 직원이 급히 구해온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민호의 배려에 수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방에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병원에 예약해 두었어. 유전자 검사를 받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떨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정민호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 이야기야. 정민호는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일기장이었어요. 내가 은혜와 헤어진 후 쓴 것들이야.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수지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정민호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또 다른 기록이었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은혜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푹 쉬어.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 그는 수진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수진은 넓은 침대에 앉아 정민호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22일. 오늘 은혜와 헤어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지만 돌이킬 수 없다. 언젠가 그녀가 나를 용서해 주길. 수지는 일기장을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를 찾아 헤맸던 정민호의 기록,
그녀를 잊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그를 피해 멀리 떠났고 수진을 홀로 키웠던 것이죠.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서도 편안한 요람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수진의 꿈속에는 어머니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아버지를 만났구나.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도 자기 사정이 있었단다. 아침 햇살이 고급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수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천천히 깨어난 그녀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어요. 부드러운 침대와 고급스러운 방 인테리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기억났죠. 정말 꿈이 아니었구나. 옆에 놓인 요람에서는 민서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침 이슬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분수까지.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죠. 이게 정말 우리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정민호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정민호는 그녀와 민서를 어떻게 대할까요?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께서 1시간 후에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레이를 받았습니다. 토스트와 오믈렛,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차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며 민서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수지는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것 같았죠. 민서를 위한 아기 옷들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셨지? 정민호의 세심한 배려에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민서도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제의 그 초라한 구걸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현관으로 내려가자 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수진과 민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니? 아침 식사는 괜찮았고? 네, 감사합니다. 새 옷까지 준비해 주시고. 정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가자, 병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은 정민호의 고급 세단을 타고 강남의 유명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에 내 어머니의 일기를 더 읽어보았니? 네. 어머니가 회장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정민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나도 은혜를 깊이 사랑했단다. 하지만 내 약함 때문에 그녀를 지키지 못했지. 어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에게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정민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더 가슴 아프구나. 은혜는 언제나 너무 착했어.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유전자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정민호가 미리 예약해둔 덕분에 대기 시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각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대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점심 식사나 같이 할까? 그동안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구나.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의 추억, 학창시절, 그리고 민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서 아버지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정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놈이 내가 찾아내서 아니에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민서와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니 가슴이 아프구나. 내가 내 곁에 있었다면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중요한 거죠. 수진의 말에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맞아. 앞으로는 내가 너와 민서를 돌볼 거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수진은 정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회장님 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직감이라고 할까? 내가 은혜를 너무 닮았어. 특히 그 눈빛이. 그리고 너의 나이와 시기가 모두 맞아떨어져.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수지는 민서를 안고 강변을 거닐었어요. 정민호는 그들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민서에게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자주 이곳에 왔었단다. 저기 보이는 벤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 정민호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그곳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정민호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젊고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는 한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자주 데려와 주셨죠. 정말 어쩌면 은혜는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에 너를 데려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들은 오랫동안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민호는 수진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수진은 정민호에게 은혜의 마지막 순간들을 들려주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대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꿈이 있다면 말해보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꿈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기에 정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일부터 입학 준비를 시작하자. 어떤 대학이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게. 하지만 민서는요?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걱정 마. 내가 도울 거야. 민서를 돌봐줄 부모도 고용할 수 있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항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민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은혜의 딸이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내 딸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정민호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날짜로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어요. 22호년 12월 15일. 오늘 은혜의 딸 수진을 만났다. 그녀의 눈빛이 은혜와 너무 닮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내가 그 모든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은혜야, 내가 남겨준 선물에 감사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 수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어요. 슬픔과 기쁨,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와 민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이틀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저택에서 그녀와 민서는 마치 꿈속에 사는 것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따뜻한 방,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호의 세심한 배려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수진에게 대학 입학에 관한 정보를 가져다 주었고 함께 원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또한 민서를 위한 최고의 소아과 의사를 집으로 불러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수진은 가끔 현실감을 잃곤 했어요.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정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네. 오후에 병원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대요. 수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그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민호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이 새로운 삶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마치 수진의 생각을 읽은 듯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너와 민서는 이제 내 가족이야. 수진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만약 자신이 정민호의 딸이 아니라면 그가 계속해서 그녀와 민서를 돌봐줄까? 아니면 결국 실망하고 등을 돌릴까? 오후가 되자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실로 안내되었을 때 수진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꺼내 정민호에게 건넸어요. 정민호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수진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먼저 보는 게 좋겠구나.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냈어요. 한 줄 한 줄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부성지수 99.9999%. 확률적으로 부녀 관계가 확실함.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민호에게 건넸어요. 정민호는 결과를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럼 정말 회장님이 제 아버지신 거네요. 정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려 수진을 안았어요. 이제부터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주겠니? 수진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민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손을 뻗어 정민호의 뺨을 만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였어요. 정민호는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그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은혜와 너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병원을 나선 그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차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축하해야겠구나.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해 두었단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정민호는 와인을 주문하고 수진을 향해 잔을 들었어요. 내 딸과 손녀를 위하여. 수진은 감격에 찬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서는 그들 옆에 준비된 유아용 의자에 앉아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관계를 공개하실 건가요? 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딸이고 민서는 내 손녀야. 세상에 당당히 알리고 싶어. 하지만 회사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미혼모인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정민호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딸이야.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너를 내 딸로 인정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회사 주식도 일부 상속하려고 해. 수지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수진아. 그동안 내가 받았어야 할 것들을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구나. 그리고 민서의 미래도 보장해주고 싶어.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거실로 내려갔을 때 정민호는 이미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잘 잤니? 오늘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단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정민호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교회의 묘지였어요. 정민호는 묵묵히 걸어가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내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이구나. 수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은혜의 묘소를 찾아보았단다. 그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정민호는 준비해온 흰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은혜야, 우리 딸을 만났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줘서. 수지는 정민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가져온 꽃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가 만난 이야기 들으셨죠? 이제 저와 민서는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은혜에게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수지는 어머니에게 민서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구나.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야, 내가 약속할게. 우리 딸과 손녀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겠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미혼모들을 돕겠어.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호의 진심 어린 약속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호는 갑자기 차를 한 건물 앞에 세웠습니다. JM그룹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쓰인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재단이란다. 앞으로는 은혜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혼모 지원 사업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야. 정민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이 재단의 운영에 참여해 주었으면 해.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네, 아버지. 저도 돕고 싶어요. 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추위와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그날 저녁 정민호는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내 유언장과 상속 계획이란다. 오늘 변호사와 함께 수정했어. 이제 너와 민서는 내 법적 상속인이야.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내 딸이고 정당한 권리가 있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물론 이 결정은 많은 파장을 일으킬 거야. 회사 내에서도 가문 내에서도.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3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 수지는 정민호의 단호한 의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아버지였고, 이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정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알릴 거야.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돌려줄 거야. 그게 내가 은혜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니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JM그룹 정민호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뉴스였어요.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수진이 정민호를 찾아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정장 차림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단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과 함께 은혜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할 거야.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저는 아직 준비가... 걱정 마, 수진아. 내가 나설 필요는 없어.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 테니. 다만 원한다면 함께 자리해 주었으면 하는구나.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하던 자신이 이제는 재벌가 딸로 세상에 공개된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가요? 회사나 가문에 큰 파장이 있을 텐데. 정민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고려했단다. 어제 저녁에 이사회와 가족들에게 미리 알렸어.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 내 결정은 확고해. 수지는 정민호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과 민서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함께 가겠습니다. 오후 수지는 정민호가 준비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집에 보모와 함께 남겨두었어요. 회견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정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민호는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이며 그녀는 제 딸입니다. 회견장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30년 전 저는 김은혜라는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반대로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수진을 만나게 되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녀가 제 친딸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 딸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김수진은 제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며 JM그룹의 주식 15%를 그녀 명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어요. 또한 제 첫사랑이었던 김은혜의 이름으로 은혜재단을 설립하여 미혼모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초기 기금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하며 이 재단은 제 딸 수진이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민호의 발표가 끝나자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수진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차에 오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네. 조금 현실감이 없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정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은 TV 뉴스를 통해 기자회견 소식이 전국에 퍼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각종 방송과 신문은 JM그룹 후계 구도 변화, 정민호 회장의 깜짝 발표, 숨겨둔 딸 공개 등의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준비됐니?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서를 안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고급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수진이군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난 정민호의 여동생 정미영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가문에 들어온 거지? 돈이 목적이라면 솔직히 말해. 미영의 말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돈을 원한 적 없어요. 저는 그저 제 아버지를 만난 것뿐입니다. 아버지라고? 증거는 뭐지? 유전자 검사? 그런 건 조작할 수도 있어. 미영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정민호가 저택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무슨 짓이야? 내가 어제 분명히 설명했잖아. 오빠, 당신 미쳤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딸이라고 인정하고 회사 주식까지 주겠다니? 생각해봐요. 이 여자가 당신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수지는 내 딸이야.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은혜는 내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어. 그래서요?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는? 당신이 애써 일군 모든 것이 이 여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수지는 미영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아기를 달래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아무것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그만해. 수지는 내 딸이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내가 이해해주길 바란다. 미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수진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휙 돌아서서 차로 향했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오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 여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차가 떠난 후 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미영이는 원래 고집이 세단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괜찮아요, 아버지. 이해해요. 갑자기 낯선 딸이 나타났으니 놀라실 만하죠. 그날 오후 정민호는 수진을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JM그룹 본사 건물은 강남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정민호에게 인사했고 수진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내가 앞으로 알아가야 할 회사란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배워가면 돼. 회장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군. 고맙네. 비서가 나간 후 정민호는 수진에게 설명했어요.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아마도 내 결정에 대해 항의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대주주니까 그들이 뒤집을 수는 없어.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건 내 개인 재산과 관련된 일이야. 회사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민호는 수진에게 회사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연구소, 디자인 센터, 마케팅 부서 등 다양한 부서를 둘러보며 JM그룹의 사업 영역을 설명해 주었어요. 나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거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먼저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생각해도 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호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길어졌고 여러 주주들과 임원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런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모두 수그러들 거야. 집에 도착한 그들은 TV 뉴스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JM그룹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죠. 이것도 곧 안정될 거야.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거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힘들진 않아?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하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도 잘 적응할 거예요. 정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시간을 갖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그날 밤 수지는 민서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지하철역 앞에서 추위에 떨며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벌가의 딸로 인정받아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원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민서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야.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겐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민호의 저택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졌고 수진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전문 보모의 보살핌 아래 쑥쑥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민호의 결정으로 인해 JM그룹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정민호의 여동생 미영은 계속해서 수진을 의심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정민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가족들과 이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아침 식사 후 정민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은혜 재단 설립 첫 회의가 있단다. 함께 가주었으면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재단은 정민호가 약속대로 설립한 재단으로 미혼모와 소외된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수진은 이 재단의 일원이 되어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변호사, 재정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단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여러분, 이분이 제 딸 수진이자 은혜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될 사람입니다. 정민호의 소개에 모두가 수진을 향해 인사했어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미혼모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회의는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금을 분배할 것인지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어요. 수진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함께 노숙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긴급 쉼터가 필요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수진의 진솔한 이야기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정민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긴급 쉼터를 만들고 직업 훈련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제안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민호는 즉시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진의 제안대로 은혜의 집을 설립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몇 곳의 부지를 확보하고 가능한 빨리 시작해보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내 의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그들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여동생 미영과 그녀의 아들 준호였어요. 오빠, 좀 얘기 좀 해요. 미영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정민호는 수진에게 민서를 봐달라며 서재로 미영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미영의 아들 준호는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삼촌의 딸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어요. 수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얼마나 오래된 명문 가문인지 알아? 갑자기 나타난 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준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수진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문의 명예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저 제 아버지를 만났을 뿐이에요. 아버지? 웃기지 마. 넌 그저 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야. 삼촌이 내게 준 주식, 그거 포기해. 안 그러면 뭐? 정민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삼촌, 전 그냥. 준호야, 수지는 내 딸이고 이 집의 가족이야.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넌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 빠르게 다가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준호는 그저 가문을 걱정해서. 가문? 지금까지 내가 가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아? 은혜와 내 딸을 잃었던 그 고통을.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지는 정민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다, 수진아. 미영이와 준호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날 저녁 정민호와 수지는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가끔은 제가 아버지 인생에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미안해요.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내가 내 삶에 다시 들어온 것은 축복이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니.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남을 미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요.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는 정말 놀라운 여성이었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가치를 지켜낸다는 건.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수진의 말에 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은혜를 사랑했단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 은혜에 대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나에게 약속해 주겠니? 네, 아버지. 무엇이든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행복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 주위의 시선이나 의무감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지 마. 내가 젊은 시절 그런 실수를 했거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다음 날 수지는 정민호와 함께 은혜의 집 첫 번째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이었어요. 정민호는 이 건물을 매입해 미혼모 쉼터로 개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곳을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딴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자. 수지는 건물을 둘러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어머니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추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민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줬으면 해. 필요한 자원은 모두 지원할게.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은혜의 집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재단의 대표로서 개소식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는 정민호와 여러 사회 인사들, 그리고 미혼모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역 앞에서 아기와 함께 구걸하던 미혼모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추운 겨울날 아기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제 아버지 정민호 회장님이셨죠.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은혜는 저를 홀로 키우시며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셨죠. 이 은혜의 집은 어머니의 그 정신을 기리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참석한 미혼모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정민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놀랍게도 정민호의 여동생 미영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 오늘 연설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수진은 놀랐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이해해요. 정말 내 오빠의 딸이구나. 그 따뜻한 마음씨가 꼭 오빠를 닮았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준호도 곧 이해할 거야.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인생은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하며 은혜의 집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 정민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봄날, 수진과 정민호,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민서는 함께 은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꽃다발을 놓고 은혜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민호도 은혜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야, 약속했던 대로 우리 딸과 손녀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단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민서는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과 정민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야. 그들이 묘소를 떠날 때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은혜가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이제 견고한 가족의 유대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이제 민서에게, 그리고 은혜의 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손녀 민서를 안아들고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